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야 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 블록 쌓기 게임을 쌓다가 하나 더 올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무너지겠죠. 빈곤 문제라든가 사회 양극화 문제, 거기에 대한 해법을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풀려고 하는 부분이 노동계의 입장이 아닌가. 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구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양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대준입니다. 지난 1, 2년 동안 보면 아마도 그 경제지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기사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10,000건 가까이 지금 쏟아져 나왔는데요. 마치 이제 최저임금이 죄가 있는 것처럼 기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계비 수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1인 가구 생계비의 한 75% 수준이고요. 가구 평균 생계비에 비하면 50%가 채 안 됩니다. 전체 우리 기업 중에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5.5%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세한 소상공인들, 음식업, 숙박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것이 43%거든요. 이게 과연 법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 그러면 소상공인,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올해 초에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계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들판에 코끼리가 와가지고 풀을 다 뜯어 먹었습니다.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겁니다. 이 생태가 망가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임금 수준이 이 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잘 분배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만드는 것이 적절할지 좀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한 2년 사이에 한 30% 가격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우성을 쳤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카드 수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이런 것도 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 최저임금 오르기 전에는 뭐 문제가 전혀 없다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시잖아요. 본사의 뭐 여러 가지 뭐 갑질 문제라든지 특히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다른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심각한데, 프랜차이즈 영업 본사가 가져가는 이제 뭐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로열티 이런 부분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쌀마저 이제 구매하게 만들고 상당히 비싼 가격에.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 문제라든가 사회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해법을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풀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노동계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자의 한 70% 정도가 5인 미만의 영세한 취약한 사업자고요. 현재 수준에서 그냥 이제 지불 능력만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사실은 8,350원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거 더 낮춰도 또 부담스러운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나마 이제 7,530원, 8,350원 오르면서 임금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됐다라는 이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적정한 수준으로까지 이 불평등을 좀 더 완화하는 적정한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10,000원 정도 수준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근거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0원만 되면 돼요?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임금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00원 정도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럼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 거냐.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적정 수준이 뭐냐는 얘기죠. 최저임금법에는 그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가 나와 있긴 하잖아요. 최저임금 수준은 당사자,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는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 나머지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은 높지 않은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뭐 사교육이 너무 많고 사회공공재가 너무 부족한 조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임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임금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위임금의 어느 정도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나온 거는 65%까지 올라갔거든요. 세계에서 아마 5손가락에 꼽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국민소득 그러면 대비 안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절대 수치로만 해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9,450원입니다. 근데 일본은 주유상이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 다 월급 받지 않습니까? 주유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유상 포함하면 우리 10,020원입니다. 그죠? 미국 볼까요? 미국 8,660원입니다. 그분들은 그럼 가족들 다 먹고 사는 돈을 주고 싶겠죠. 근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노동자, 근로자가 퇴출되는 것을 방지할 정도. 내 일자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뺏기지 않을 정도. 거기에서 최고 임금. 이런 것들이 합의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그마한 사업장 내에서 이익을 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를 같이 갈 수 없는 어떤 이런 최저임금 제도가 계속 강압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근로자하고 생이별을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문제고 예를 들어서 고용이 이 임시 근로자 마이너스 2.8%, 일용직 근로자 마이너스 3.6, 자영업자 마이너스 8, 무급 가족 종사자 마이너스 0.8. 이분들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제발 좀 이 문제,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내 임금 조금 받아도 좋으니까 그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거든요. 같이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함부로 이걸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CJ, 롯데, 신세계 뭐 이런 대기업들이 다 그 음식 업종으로 프랜차이즈 하거든요. 단 한순간도 최저임금 이상을 줘본 적이 없어요. 가장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재벌들이 또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또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여지들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트에 있는 마트 3사 이렇게 보면 예. 거기 캐시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다 최저임금 받아요. 너무 많아요. 그 아르바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 아르바이트는 왜 최저임금만 받아도 됩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어떤 임금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최저임금으로서 기능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을 주면 이제 뭐 난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어떤 이런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게 지금 사실은 그게 문제의 최저임금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화, 규모별 차등화, 업종별 차등화, 더 나아가서는 지역별 차등화까지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수준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더 부드럽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병원에 뭐 가끔 일있으면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별로 그 간호사분들 옷 입은 거 보면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한 너댓까지 됩니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급여 차이가 다 거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최저임금마저도 뭐 이제 뭐 이렇게 누구는 얼마짜리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차등 적용이라는 것은 현재로서 해법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최저임금을 깎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현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최소한 동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참아주면 어떨까. 재벌 대표들은 그 참아주고 인내해준 그 여력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 납품 단가로 좀 돌려주면 어떨까.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그들만의 생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상형 가지고 최저임금 제도를 구현했을 경우엔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결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최소 뭐 조금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소위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결국은 또 다른 파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잘못된 발언들을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한민국의 이 임금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좁혀서 낮추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한 배를 타고 있다. 맞잖아요.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고 잘못하면 이게 엎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최저임금을 격차를 낮추기 위한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너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 이 최고임금을 낮추는 것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